토론하기 전에 오늘 이 세미나를 주관한 그 자유민주연구학회를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그 자유민주연구학회가 2005년도에 창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만 20년이 지난 조직입니다. 저는 4대 학회장을 했고요. 지금 이준 회장님이 9대 학회장입니다. 9대 학회장이신데 오늘 이 세미나를 좀 주관했고 그때 암울한 시대 때 저희가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이걸 또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 이 자유민주연구학회를 수립했는데 만 21년 차가 올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지덕당에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오늘 그 발제하신 우리 김남균 교수님 막 대단합니다. 저것은 그냥 책으로 한 거를 엮으셔야 될 것 같아요. 책으로 해도 훌륭한 책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토론을 하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게 학술 발표회가 아닙니다. 학술 세미나가 아니라 정책 세미나이기 때문에 이 발표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기보다는 이걸 좀 보완하는 의미에서 이 주제가 뭐냐면 결국은 미중 패권 전제 이 글로벌 사회 위기가 한반도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방향 내부로 틀어서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이 어떤가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 우리 장로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90분 발표를 들었는데 5분 토론을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끝나는 시간이 5시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우리 조영규 교수님이 10에서 15분 쓰면은 4시 반에 끝나거든요. 30분 동안 플로에다가 질문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2020년 현재 대한민국은 제 판단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가장 큰 안보 위기가 지금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까지 우리 선배님들, 우리 선열들은 이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발생하면 그것을 위기라고 생각하고 대처하면서 이 안보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존하는 안보 위기를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평화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 환자가 자기가 지금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암에 걸린 대한민국에 나는 건강해 암 이상 없어 라고 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종말은 뭐냐? 죽음이죠. 지붕속에서 지금 암세포가 지금 온몸에 퍼지고 있는데 나는 건강하다? 이런 식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를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평화라고 생각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걸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바로 이재명 정부의 폭정입니다. 폭정. 이 폭정이 안보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은 안보 위기라고 믿지 않는 게 더 큰 위기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현 정부가 이 거침없는 폭정에다 이 폭염도 짜증나는데 올여름 엄청 더웠죠. 폭정까지 겹치면서 정말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이런 많은 애국 국민들이 지금 다들 혈압 상승에다가 여러 가지 지금 스트레스를 겪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한탄만 할 건 아니고 오늘 극복해보자. 그래서 안보 위기가 뭐냐를 설명하고 극복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는 많은 변수가 있지만 크게 3가지 변수에서 이 안보가 지켜집니다. 가장 중요한 첫째가 뭐냐? 바로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을 유호하는 북한의 안보에 대한 강력한 디터런스, 억제력을 발휘하면서 지금까지 지금 안보가 지켜진 겁니다. 첫 번째가 강력한 한미동맹.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바로 우리 내부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화시키려는 이런 간단 없는 북한 간첩이라든지 제3들에 의한 대한민국의 파괴 활동을 막는 안보 수사기관입니다. 국정원, 방첩사령부, 경찰 등등. 이게 바로 우리 내부의 적들을 막아주는 기능이에요. 이거에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기능이 없으면 대한민국 벌써 끝났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국민들의 안보의식입니다. 한때 70년대 초반까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보의식이 높은 나라가 세 군데 있어요. 이스라엘, 대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이 1980년대를 거치면서 안보의식이라는 말을 꺼내기조차도 민망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안보를 유지하는 3대 축인 한미동맹과 안보수사기관과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총체적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보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한미동맹의 균열입니다. 물론 좌파 정부 때, 지난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최근에 문재인 정부 때도 한미동맹의 그 강력한 이런 그 재택력이 신뢰 문제에 직면해가지고 흔들렸습니다. 지금 이 현 정부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펼치고있는 이 정책 뒤로 돌아서면은 한미동맹의 신뢰를 해치는 정책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지금 가장 큰 문제 중 하나, 아까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은 뭐냐면 바로 전시작전 통제권의 전환입니다. 특히 이 이재명 정부는 자기 임기 내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시켰다. 전할 말도 안 써요. 회복시키겠다. 환수한다. 아니, 국어사전도 모릅니까? 국어도 모릅니까? 국어사전은 환수가 뭡니까? 회복이 뭡니까? 환수라는 것은 빼앗긴 것을 되찾아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우리 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빼앗겼습니까? 6.25 남침년이 발발하자 연합군이 사령부가 형성되고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군 작전 지휘권을 연합군 사령부에다 이양시킨 거예요. 그런데 한국전쟁이 53년에 끝났다고 그런 거죠. 그게 종전협정이면 전쟁이 끝났으면 당연히 연합군 사령부 해체되고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 다시 우리한테 오는 건데 아직까지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이 안 끝났어요. 54년 7월 6일 날은 님이 싸우다가 좀 쉬자고 쉬는 것일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언제 우리가 뺏겼습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합시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에 연합군 사령부 근데 물론 미군 대장 아이크가 했지만 보세요. 영국군, 프랑스군, 폴란드군, 연합군 사령부를 이루었던 그 군대들이 독자적으로 작전 통제를 한 게 아니다. 연합군 사령부한테 미군에 당연히 미군이고 영국군, 폴란드군, 대략 다 자기네 작전 통제권을 연합군 사령부한테 위임했습니다. 그게 식민지입니까? 그게 잘못된 겁니까? 이게 우리 상황을 모르고 자꾸 대통령조차하고 회복한다, 환수한다. 도대체 그 기본 개념들이 형성이 안 돼 있거든요. 이 연합군 사령부 해체는 바로 전시작전 통제권의 전환은 바로 연합군 사령부의 해체를 의미하고 주한미군의 철수 내지 이 대폭 감축이 따르는 겁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안보 무장력에 강력한 디터런스가 억제력이 사라진 거예요. 이걸 지금 이 정부 내에 하고 있다? 자주국방? 정말 큰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방 이후에 가장 큰 안보위기라고 말합니다. 많은 것도 있지만 다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또 이 안보 무장력인 군을 막 흔들고 있어요. 13 계엄을 갖다가 내란으로 규정하고 지금 군 구조를 내란군을 다 몰아야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군을 공포사에 벌티고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내란 잔당 소탕한다고 군뿐만 아니라 전 영역에서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안보 무장의 기본 근간과 그는 사리를 먹고 싸우는 집단인데 사리를 흔들리고 있어. 이게 좀 큰 문제입니다. 전쟁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세 번째, 이뿐만 아니라 뭐 6사 해사 공사를 국군 사관학교를 만든다고 해서 별별 지금 군을 무력화시키는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건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안보수사기관의 마입니다. 안보수사기관. 자, 여러분 이 정도 들어서도 지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2024년 1월 달에 지금 끝났습니다. 국정원은 간첩 못 잡아 수사를 못합니다. 이건요, 북한 정찰총 같은 대남 간첩기관이 무려 80년 동안 수건사업이 중앙정보부 그 후신인 안기부 국정원을 대공수사권을 없애는 건데 그거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 정부가 들어섰어요. 환호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은 대남 간첩 공작기관인 정찰정보총국으로 계층하고 확대해서 대남 공작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액에서 우리는 이를 막아야 될 북한의 정찰정보총국의 대남 간첩 공작 등을 막아야 될 우리 안보수사기관들을 다 부르셨어요. 국정원 간첩 잡고 상관없어요. 근데 경찰이 담당했는데 2024년 1월부터 담당했는데 지금까지 간첩을 한 명도 못 잡았습니다. 한 명도 못 잡았어요. 지금 2년 6개월 동안 좀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지난번 세미하면서 개정위협이라고 개정위협. 대한민국 간첩 수사는 개정위협이다. 이런 장면. 그럼 간첩이 없어도 못 잡는 겁니까? 내가 하다 경찰청에 안보수사단이라고 있어요. 이 간첩 잡는 주무기관인데 여기 안보수사 인력의 50%를 내란 특검으로 다 파견시켜서 내란을 일어나는데 다. 간첩 잡으라는 인력을 왜 거기서 빼갑니까? 이거 뭐, 그 사람들 임무가 내란 수사하는 겁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방첩사라고 좀 해체해버렸죠. 갈갈이 찢어져가지고 일반 헌병 병과 군사경찰 병과에다 대공수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심장수술 대공수사는 고난도의 심장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심장수술방에다가 의사 자격있다고 갖다가 집어넣는 게 그러면 그 환자는 어떻습니까? 죽는 거죠. 심장수술 전문의가 들어가서 집도를 해야 되는데 일반 내과의사를 집어넣어가지고 접수한다. 지금 국방부 정보본부 국방부 군사경찰 거기다가 조사단에다가 지금 간첩 잡는 임무를 갖다가 빨리 찍었어요. 이게 다 북한이 바라고 있는 일을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간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 국력을 평가하는 지표 중에 군사력, 경제력 다 있지만은 네? 중요한 게 내셔널 윌, 국민 의지입니다. 국민 의지. 그런데 이 국민 의지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경제력, 군사력, 국력이 좋아도 국민 의지가 낮으면 국력 지수가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그 CIA 차장까지 하신 우리 레이 클라인이 말한 국력 지표를 보면서 나타나있어요. 자, 그럼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너진 안보 3축을 다시 복구시켜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한미동맹을 진정으로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안보수사기관을 제대로 활동하도록 복원시키고 그리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다시 찾는 겁니다. 이외에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정부가 일을 하겠습니까? 너무 많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손 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음 선거 때, 다음 총선과 대선 때 이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진정으로 지키고 이 일을 발전시킬 이러한 정치 세력을 당선시켜가지고 대응해야 됩니다. 그전에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뭐 쿠데타 할 겁니까?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합법적 절차에서 가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정부 임기 내내 우리는 계속 목소리를 내고 정말 이제 우리가 새로운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정권을 탄생시켜서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현재 이러한 정부를 탄생시킨
그 원인을 제공한 그 국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이 난국이 해소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권을 탄생인 국민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같이 피해를 본다는 사실이에요.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한반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거대한 안보 대재앙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 쓰나미 몰려오고 있다. 김정은이한테는 정말 기회의 기회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